반갑습니다. TLCNT의 안전보건팀장을 맡고 있는 천병조 상무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13분까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12분으로 줄었다 그래서 좀 잽싸게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철근 콘크리트 전문기업의 주식회사 TLCNT의 이미작업 건설을 위한 위험성평가 활동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회사 소개로부터 매주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는 이런 명함의 뒷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독관님들이 가지고 다니십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회사명은 주식회사 TLCNT가 되겠고요. 철근 콘크리트 전문 건설 기업입니다. 주요 도급사로는 현대, 삼성 등이 되겠고 본사 조직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안전보건 방치 및 목표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TLCNT의 위험수평가 실시 해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철근 콘크리트 전문 건설 기업은 공사 중에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M 차원에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첫째, 사람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그 다음에 임의작업 근로자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작업 관련, 양중 작업 관련되는 작업도 많았고 환경 측면에서는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가 아직도 많다. 그 다음에 고소 위험 작업도 많았으며 작업 계획서도 없이 작업을 하거나 안전 교육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도 많고 중대재해도 철근 콘크리트에서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추진 방향 선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7대 고위험 작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방향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비 작업, 거푸집, 비계, 깽포, 동바리 설치 해체 작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구부, 하기 작업 등이 7대 고위험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4대 중점 개선 대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책으로는 계획 없이 작업하는 것을 제로화하고 두 번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제로화하며 휴먼 에러도 제로하고 특히 임의 작업을 제로해서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 요인 개선 절차서를 먼저 마련하고 마지막 단계는 안전 부적합상의 지속적 개선 및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위험 요인의 해결 및 개선 절차서 마련입니다. 개선 절차서 회의를 통해서 절차서를 마련하였고 절차서의 주요 포함 내용으로는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착공 1개월 이내에 최초 위험성 평가를 작성을 해서 본사에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최초 위험성 평가가 되고 나면 1년 되는 시점에서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공정이 도입되면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수시 위험성 평가는 매일 오전 오후에 툴박스 미팅 시간에 교육하고 전파를 하는데 특히 저희 회사에서는 도시가 팀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실제 작업장에서 추가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1년 단위로 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입니다. 본사 안전보건팀이 주관이 돼서 매년 초 1년에 한 번씩 개정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철근 콘크리트는 46개 공정에 세부 최초 위험성 평가를 작성해서 배포 외 재예방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위험성 평가는 원도급사와 일정을 조율한 다음에 자녀 공정상의 고려사항을 반영한 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원도급사 관계자 및 당사 현장 소장, 안전관리자, 공사관리자, 특히 근로자 대표가 정기 위험성 평가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위험성 평가입니다. 매일 11시에 위험성 평가 회의실에서 품질, 안전, 공정회의와 병행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현장 소장이 주관이 돼서 공사 안전관리자 및 해당 작업별 팀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반영사항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어떤 시정 개선 사항이 있다든지 원도급사의 시정 개선 사항, 그 다음에 당사의 아차 사고, 특히 타사의 중대재해 사례 등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툴박스 미팅 시간이 매주 월요일입니다. 작업장 위에 위험 유행을 확인하는 조사표가 있습니다. 이 조사표를 전달하게 되면 해당 팀장이 이 툴박스 미팅 시간에 조사표를 16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수시위험수평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시위험수평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당일에 작업이 나오면 이 작업이 고위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이 작업에 대해 또 도시가 TBM에도 해당이 되는지도 확인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위험 요인은 뭐가 있으며 위험 대책은 또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감소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감소 대책을 누가 조치할 건지 조치자를 지정을 하고, 조치자가 제대로 지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자를 지정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확인자는 점검을 돌아서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위험수평가에 반영을 하고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본사에 보내서 본사에 있는 담당자가 검토를 한 내용이 반영이 되면 현장으로 내려보내서 다음날 툴박스 미팅 시간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수평가 실시 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앞에서 많은 대기업도 발표를 하고 소기업도 발표를 했지만,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침 툴박스 미팅 시간에 위험수평가 잘 작성해서 게시판에 넣어서 잘 하자 하고 전파도 잘 했고, 또 어떤 현장은 이 삼성 현장입니다. 잘 게시판에 넣어서 위험수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구석구석에 위험수평가가 굴러다니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거 이행 실태를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하자. 그래서 대표이사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아래 보시는 위험수평가 안전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기에 한 번씩 위험수평가를 잘하는 현장들은 최우선 현장으로 선정이 되면 관리자 1인당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인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팀도 2주에 한 번씩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이행 실태를 점검을 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원청사 안전팀장의 면담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사의 안전 유관부서입니다. 유관부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아래 보시는 것 같은 안전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4일 종사자 의견 청취날 행사라는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가서 이 점검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장입니다. 현장은 매일 작성된 수시 위험성 평가에 의거를 해서 현장 소장, 관리 감독자, 여기 팀 리더까지 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그 다음에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값 사항들은 위험 평가에 반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안전 관련 부족값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배낭입니다. 대표이사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점검을 가시고 부족값 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공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사례를 현장에 배포를 합니다. 또 노동부에서 나오시는 이런 중대재해 사이렌까지 현장에 배포를 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땡땡 차량의 바디캠에 의한 안전점검 개선 사례입니다. 제가 지금 가슴에 착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바디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점검을 우리 관리자가 점검을 돌다가 바디캠에 몰래 숨어서 이비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발견이 되면 바로 작업을 중단시키고 복귀 회의를 실시합니다. 실시 목적은 왜 이런 이미 작업이 있었는지 원인도 분석하고 대책도 수립하며, 특히 이미 작업 근절을 위한 방안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행사 사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이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발대식을 올 3월 10일 날 거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인당 2건 이상의 작업 중지권 행사를 발행하신 분들한테는 대표이사 명의의 표창장과 포상금을 지급을 해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땡땡 근로자의 안전대 거리시설 개선 사례가 되겠습니다. 배경으로는 안전대 거리시설 설치 위험에 따라서 추락재해가 사전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게 바로 저희들이 도입한 샤크 클램프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거 안전관리로 됩니다. 원청사 여러분 좀 많이 사주십시오. 근데 과거에 보시면 여기 사진에 팔자 매듭도 아까도 어디 회사에서 아직도 이걸 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또 풀리는 수도 있고 또 누가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습자까지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이 되니 정말 안전하게 안전대 거리시설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송땡땡 근로자의 휴식용 의자 지급 요청 사례가 되겠습니다. 배경으로는 아래 사진과 같이 하재 감시자 같은 경우는 용접 작업을 할 때 하루 종일 저렇게 서서 일을 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간이 의자를 지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원청사에서 활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골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면 자급계획 구체화라고 합니다. 일명 도시가 DBM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가 DBM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오늘 이 보도판을 들고 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말도 못 알아듣는 분들한테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 신호선을 어디에 위치하고 너는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실제로 현장에서 토의를 하고 결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달하는 게 바로 도시가 DB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DBM은 아까 얘기한 대로 7대 고위험 작업에 적용을 하고 있고 46개 공종에 다 도시가 DBM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포함 사항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신호선은 어디에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안전 표지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DBM 실시 후 사후관리 후 기대 효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크게 대형 표지판을 만들어서 타 회사에도 전파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다 비치를 해놓고 아무라도 와서 진짜로 DBM대로 전달한 대로 제대로 작업자들이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올 10월 달까지 저희 회사가 아무 사고 없이 잘 오다가 11월 초에 어떤 분이 아침에 출근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출근하다가 우리 현장 소장님에게 인사를 한다고 안녕하십니까 하다가 반생의 얼굴을 들려서 두 번이나 보면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사고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근로자 인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연습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안전하고 인사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한번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안전! 제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사고도 줄이겠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전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